오늘 첫 소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욕설 논란으로 시작합니다. 24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끝나면서 기자들이 퇴장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폭스뉴스 기자의 질문에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More inflation. What a stupid son of a bitch. 당시 폭스뉴스 피터 두시 기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중간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혼잣말로 작은 목소리로 한 내용이 TV 전파를 타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시점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여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 같은 욕설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시 기자는 이후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도 안 돼 전화를 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앞으로 다른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는 것을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2021 연방 세금 보고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적체 서류로 인해 세금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가급적 온라인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2021년 소득을 신고하는 연방 세금 보고 신고를 지난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보다 17일 빠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실업수당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와 자선 기부 등에 대한 특별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세금 보고 시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의 적체는 다른 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보였습니다. 이는 특히 그동안 연방정부가 IRS를 통해 다양한 경기부양 지원과 프로그램을 진행시켰기 때문입니다. IRS는 이번 세금 보고 시즌에 약 1억 6,900만 명의 세금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90%가량이 온라인 제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금 환급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액수가 지급됩니다. 대신 통상적인 21일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RS 찰스 레티그 국장은 온라인 제출과 직접 입금으로 환급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조언했습니다. W2는 늦어도 1월 31일까지 우편 발송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연방 세금 보고 신고는 연기되지 않을 경우 4월 18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의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변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이 사태가 악화되면 최대 8,500명의 미군 파병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상황 발생 시 병력 배치를 고려해 군 부대 준비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경제 제재 카드도 검토하며 러시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한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교환 방문 비자인 J1을 소지한 스템 분야 학생들의 경우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스템 분야, 즉 과학과 기술, 공학과 수학 분야의 유학생과 전문가들이 현재보다 미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비자 규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서 스템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를 22개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스템 분야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대상을 대폭 늘려 OPT 기간도 최대 졸업 후 3년까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5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지아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데이비드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퍼듀 의원의 대변인 제니 스웨트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힌 후 퍼듀 의원이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의원은 24일 신앙과 자유연합 행사에 참석한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 시험 SAT가 2024년부터 온라인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뀌는 시험은 현재의 3시간 시험이 아닌 약 2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나의 질문이 연결된 짧은 글이 특징으로 더 넓은 범위를 주제로 합니다. 온라인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결과도 훨씬 빠르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제학생들은 1년 더 일찍 온라인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 당국은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협회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협회는 특별히 상업 목적의 운전자나 교대 근무자, 그리고 10대 및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위험 발생률이 더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국은 올림픽 스노보드 선수 출신 유튜버인 트레버 제이컵이 몰던 경비행기가 최근 캘리포니아 로스파드레스 국유림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레버 제이컵은 지난달 24일 유튜브에 내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제이콥이 관심을 끌 목적으로 자신이 몰던 경비행기를 고의 추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낡은 비행기를 구입해 추락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이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이컵은 아직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월 2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316만 3,457명, 누적 사망자는 89만 3,44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5만 4,68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441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77만 7,459명, 누적 사망자는 27,1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55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384명, 누적 사망자는 1,77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45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6만 363명, 누적 사망자는 1,52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4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